안녕하세요. 커피 좋아하시나요? 저는 매일 마시는데요. 음, 커피가 몸에 좋다는 말도 있고 또 안 좋다는 말도 있어서 어떨 땐 좀 헷갈려요. 네, 맞아요. 특히 그 커피의 곰팡이가 만드는 독소? 뭐 그런 게 있어서 아주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저도 들었어요. 마시면 큰 병에 걸릴 수 있다. 뭐 암에 걸린다거나. 그래서 커피를 아예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매일 마시니까 아, 이거 괜찮나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정말 커피가 그렇게 위험하기만 할까요?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들을 보면요. 커피랑 건강에 대한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아, 연구 결과들이요? 네, 이걸 보면서 커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커피 없는 삶, 좀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커피는 정말 그렇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걱정되는 부분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 곰팡이 독소 이야기요? 뭐 오크라톡신 A, 아플라톡신 이름도 어려운데요. 네, 그게 이제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소 종류 이름인데요. 실제로 커피콩에도 이런 독소가 뭐랄까 아주 적은 양이지만 발견될 수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아, 있긴 있군요. 네, 있긴 있죠. 하지만 우리가 보통 마시는 커피는요. 생산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런 독소를 관리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독소 때문에 우리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아하, 관리가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여러 검사에서도 대부분 안전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고요.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예전에 조사했을 때도 시중에 파는 원두에서는 이런 곰팡이 독소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고요. 아, 정말 다행이네요. 괜히 걱정했나 봐요. 오히려 커피가 건강에 좋은 점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오, 어떤 것들이요? 예를 들면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아주 큰 연구들을 종합해 본 결과가 있는데요. 하루에 한 서너 잔 정도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들보다 전반적으로 사망할 확률이 낮았다고 해요. 사망률이요? 오히려 낮아진다고요? 네. 특히 심장병 같은 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도 더 낮게 나타났고요. 하루 서너 잔 마시는 게요? 와, 이건 정말 의외인데요. 저는 그냥 피곤할 때 깨려고 마시는 정도였는데. 그렇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제2형 당뇨병 예방 효과인데요. 아, 당뇨병이요? 네, 커피를 많이 마시는 그룹일수록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이 꽤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허, 신기하네요. 그리고 간암이나 자궁내막암, 또 피부암 중에 흑색종이라고 있는데 이런 일부 암의 발생 위험을 낮추는데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있을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 있어요. 암 예방 효과까지 있다는 건가요? 예전에는 커피가 암을 유발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과거에는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많은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요. 커피 마시는 것 자체가 암 때문에 사망할 확률을 높인다는 그런 뚜렷한 증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아, 그럼 그건 좀 오해였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특히 뭐 폐암이나 후두암 같은 경우는요. 담배를 피우는 분들에게서 커피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들만 따로 놓고 보면 그런 관련성이 거의 사라졌거든요. 그렇군요. 와, 듣고 보니 커피의 좋은 점이 생각보다 정말 많네요. 그럼 이제 뭐 걱정 없이 마음껏 마셔도 되는 걸까요? 그건 또 조금 주의가 필요해요. 뭐든 그렇지만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아, 역시 그런가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몇 가지 좀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임신 중이신 분들은 커피 섭취를 조심하는 게 좋아요. 아, 임산부요? 네,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혹시라도 아기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좀 있어서요. 유산 위험이나 저체중아 출산 위험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보통 하루에 카페인 300mg 이하, 이게 커피로는 약 두세 잔 정도거든요. 그 이하로 마시라고 권장하고요. 좀 걱정되시면 하루 한 잔 정도로 더 줄이거나 특히 임신 초기에는 피하는 게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네, 임신 중에는 확실히 조심해야겠네요. 기억해 둬야겠어요. 또 다른 점은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거, 바로 잠에 미치는 영향이죠. 아, 맞아요. 잠. 네. 커피 속 카페인이 잠을 깨우는 효과가 있다는 건 뭐 다들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 효과가 생각보다 꽤 오래 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오래 간다고요? 얼마나 가는데요? 사람마다 차이는 큰데요. 몸에서 카페인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 이걸 반감기라고 하는데 이게 최대 10시간까지 걸릴 수도 있다는 보고도 있어요. 10시간이요? 와, 그럼 오전에 마신 커피가 그날 밤 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커피는 오전에 좀 줄이시고 늦어도 점심 먹고 한두 시간 뒤, 그러니까 이른 오후까지만 마시는 게 밤에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보통 3, 4시쯤에도 마시는데 좀 땡겨봐야겠네요. 네, 한번 조절해 보시는 것도 좋죠. 근데 이것도 사실 사람마다 정말 달라요. 어떤 연구에서는 하루 한 잔에서 4잔 정도 마시는 게 오히려 수면의 질에 좋다는 결과도 있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하루 8잔 이상 마시면 수면 시간이 줄어든다고 하니까요. 본인이 커피를 마셔도 잠자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하시면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수 있고요. 아, 잠 문제는 진짜 개인 차이가 크군요. 제 친구도 저녁에 커피 마시고도 잘 자더라고요. 저는 절대 못 그러는데 신기해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는데요. 어쩌면 아까 말한 그 곰팡이 독소보다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게 뭐죠? 바로 커피에 넣어 마시는 설탕이나 시럽, 뭐 크림 같은 첨가당입니다. 아, 설탕이요? 네, 이런 첨가당을 많이 먹는 게 비만이나 당뇨병 위험 높이는 건 당연하고요. 암 발생 위험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정말 많습니다. 헉, 암까지요? 커피 자체는 괜찮은데 설탕 넣은 커피는 위험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저는 달달한 커피 좋아하는데 어쩌죠? 네, 건강을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넣지 않은 블랙커피가 가장 좋은 선택일 수 있어요. 믹스커피 같은 것도 당함량이 꽤 높으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블랙커피. 노력해봐야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사람에 따라 커피가 잘 안 맞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예를 들어 속쓰림이 심하다거나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는 분들은 커피가 증상을 또 나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또 커피 마시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지는 분들도 있고요. 네, 맞아요.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그런 분들은 커피가 건강에 좋은 점이 있다고 해서 억지로 드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자기 몸에 맞는 걸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커피에 대해서 막연하게 가졌던 두려움은 좀 덜어도 될 것 같아요. 건강한 성인이 첨가당 없이 하루에 한 서너 잔 정도, 그리고 잠에 방해 안 되게 오전에 즐기는 건 오히려 건강에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물론 임신 중이거나 잠에 너무 예민하거나 마셨을 때 몸이 좀 안 좋다 느끼는 분들은 당연히 조심해야 하고요. 맞습니다. 핵심은 결국 균형인 것 같아요. 아주 낮은 가능성의 위험, 예를 들어 곰팡이 독소 같은 거에 너무 불안해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확실하고 큰 건강 위험 요인, 그러니까 뭐 첨가당 같은 걸 줄이는 데 신경 쓰고 또 자기 몸 상태나 수면 패턴 같은 걸 잘 살펴서 현명하게 커피를 즐기는 방법을 찾는 것.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중요한 접근법이라고 생각해요. 하긴 자동차 사고 날 수 있다고 해서 자동차를 아예 안 탈 수는 없는 거랑 비슷하네요. 장단점을 잘 알고 나한테 맞게 잘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는 왜 어떤 정보, 예를 들면 오늘 이야기 나눈 커피 곰팡이 독소처럼 좀 자극적인 위용 정보에는 굉장히 크게 불안해하면서 통계적으로 볼 때 어쩌면 더 의미 있을 수 있는 이점들, 예를 들어 특정 질병 예방 효과 같은 긍정적인 정보는 쉽게 지나치거나 잘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걸까요? 이렇게 정보를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면 흥미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정말 그러네요. 왜 그럴까요? 그 부분도 참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커피에 대한 유익한 이야기 정말 감사합니다.